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금융당국이 아주 획기적인 집값 잡기, 그죠? 그리고 전세값 안정을 시키기 위한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어요. 이 대책이 나오면 갭 투자는 끝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갭 투자는 종말이에요. 확실히 종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문제는 과연 이 정부가 이 대책을 실행을 할까? 실행한다고 하면 굉장한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갭 투자라는 게 뭐예요? 그죠? 집값 3억짜리 집을 사가지고 전세 2억 5천을 주고, 그죠? 자기 돈 5천만 원 가지고 그게 5억이 되면 2억 5천을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를 좀 잡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어떤 대책이냐면,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200조 원이 나갔다라는 거야.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이 추세를 보면, 이게 뭐, 예를 들어 몇 년 전에는, 뭐 한 10년 전에는 예를 들어, 뭐 30조, 뭐 그랬던 게, 이렇게 성장을, 이렇게 볼륨업이 된 거예요. 그러면 200조 원의 전세 대출을 받아서 나갔다고 하면, 4%만 해도 월 연으로 봐야 되나? 하여튼 8천억 정도가 세금을 이자를 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 소비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내수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걸 방관했다가는 우리 사회 체제가 무너지겠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자, 그건 뒤에서 얘기하고 내용을 보죠. 대출 심사에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을 고려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집에 집주인이 신용이 얼마나 되냐, 신용도가 있느냐, 대출이 얼마나 많냐, 과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을까? 가령 이 사람이 이 갭 투자를 많이 해서 한 10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2억짜리 10채면 20억을 돌려줘야 돼. 그런데 부채는 또 한 5, 6억 있어. 그럼 이런 집은 안 나가겠죠? 그리고 다른 집으로 전세를 준 것 자체는 그것 자체가 부채야. 그러니까 갭 투자하는 집은 전세를 못 넣는다는 얘기야. 그죠? 만약에 이게 되면요, 갭 투자가 종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갭 투자 물건은 쏟아져 나오는 거야. 집값이 폭락한다는 거죠. 집값이 폭락한다는 얘기예요. 큰일 났죠.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리는 거야. 정부가 실행만 한다고 하면.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나오는 계기가 뭐냐면요, 결국은 전세 사기가 너무 극성을 부렸다. 그리고 이 빌라 쪽에서 전세 사기가 터져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아파트 쪽이 문제가 많이 터지지 않아서 그렇지 아파트 쪽도 갭 투자들이 너무 많거든. 그게 다 부채다라는 거야. 사회적인 부채가 된 거예요. 국가적인 부채가 됐고 결국은 그게 어떤 파급을 줬어요.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하고 맨날 갭 투자만 하러 다니잖아. 일할 의욕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건 뒤에서 얘기할게요. 그리고 전세대출 시장도 너무 규모가 크다. 요즘 그 금리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이자가 내리질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은행에서 대출 받을 서류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야. 주겠다라는 거야. 아주. 그래서 은행들이 지금 대출해줄 돈이 없어요. 은행들도 뭐 무한정 한국은행에서 가져오는 거 아니고 뭐 계속해서 예탁금 계속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은행들도 더 이상 대출해줄 돈이 없는 거야. 그럼 한국은행에서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원화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전세자금 대출을 나가면은 결국은 인플레가 되는 거예요. 인플레 되면 우리 물가가 오르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임계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뭐 봐주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라는 거야. 그죠? 옛날에는 전세 사는 사람들의 반발이 심해서 그걸 봐줬는데 이제는 안 된다. 알아서 뭐 반전세 살든지, 그죠? 정부도 어쩔 수 없는 막바지에 이르는 것 같다라는 것을 여러 국면의 여러 상황을 파악해보면 그게 보여요. 지금 은행도 대출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가계부채가 너무 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수가 완전히 주저앉고 있고,
그죠? 자, 계속 이야기할게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자, 기존 전세 대출은 대출금이 임차인을 거치지 않고 신용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완전 이제 뭐라고 하죠? 그 꽃길은 다 지난 거예요. 이제 좋은 날은 다 지난 거예요. 갭투자 시대는 끝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요즘 내가 집을 사는 조건으로 전세로 잔금을 치르겠다. 요즘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올해만 끝나면 내년에 괜찮겠죠 하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부의 의지를 보세요. 이게 어디 올해 끝날 이야기인가?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제 대출이 있어도 뭐 상환하는 조건 그것도 안 되고 새로 집을 사서 갭 투자도 안 되고 이제 갭 투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것도 지금 갭 투자 물건들도 그 사람이 갭 투자 물건이 많으면 안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다가 지금 전세 대출도 집값의 90% 이상 보증해 주는 것을 80%로 낮추겠다. 그죠? 80% 낮추겠다. 자, 국가도 많이 손해봤어요. 많이 띄어먹었어요. 돈을 지금 보증서 줬다가. 예, 국가 입장에서도. 자, 이제부터는 임대인의 신용도 살펴보겠다. 그럼 임대인의 신용도를 어떻게 살펴보겠어요? 그 사람이 동의를 해줘야 살피는 거예요. 그럼 나 동의 안 해줄래? 그러면 그 집 전세 못 넣는 거예요. 동의를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죠? 동의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이 비상 걸렸어요. 이게 저가주택도 문제지만요. 예를 들어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들도 문제야. 그죠? 내가 강남에 하나, 송파에 하나, 두 채 딱 가지고 있어. 강남은 내가 살고, 송파에 전세 놔줬네? 한 15억에, 한 5억에, 13억에 놔준 거야. 그런데 13억은 부채잖아요. 그죠? 부채죠. 그리고 강남에 또 빚도 있어. 그리고 내가 또 장사하느라고 사업하느라고 빚도 있어. 그러면 이제 송파에 있는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금 못 맞추네. 전세금 못 빼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팔아야죠. 자,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실수요자 수요로 가는 거예요. 실수요자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요 집값 잡아요. 잡는다니까. 지금 이 금융시장만 가지고도 잡잖아요. 그죠? 좌파 정부는 뭐 했나 모르겠어. 정말 바보같이. 자, 오히려 이 윤석열 정부는 이걸 하기만 하면 대박 터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자, 히든카드죠. 히든카드. 자, 보시죠. 금융권에 따르면 2012년에 23조가 나갔대. 전세자금 대출이. 그런데 2016년 이후 집값이 급등할 때 이게 전세자금이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요즘은요. 젊은 애들이 얼죽심만 오네요. 신축만 오네. 그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더 오르겠죠? 2019년 100조 원. 그죠? 집값이 급등하니까 더 올랐어. 집값이 급등하니까 2021년에 180조까지 됐네? 200조가 됐어요, 지금. 이제 더 이상 방관하면 안 된다. 이거 다 빚이잖아요. 그죠? 빚이잖아요. 그죠? 사회적 빚이다. 투자 등 자본 여력이 거의 없는 사람이 남의 전세 대출을 지렛대로 삼아 부동산 투자에 맡겠다는 의지다라는 거죠. 자,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 CSS를 활용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죠. 자, 이게 또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다주택자예요. 그럼 돈을 못 빼주겠죠? 뭐 못 빼주면 어떻게 했어요? 팔아야지. 팔면 되죠. 그죠? 뭐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못 빼줄까봐 걱정할 거 없어요. 팔면 된다. 자, 이 같은 조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냥 흘린 것 같진 않아요. 그냥 흘린 뉴스는 아니에요. 자, 보증 금액도 비율도 80% 이상 낮춘다. 자, 그리고 이것도 나왔어요. 이거 좀 문자가 틀렸는데 전체적으로 전세죠. 제가 아니라 전세 대출에도 DSR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야. 그죠? 이거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급증하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자 이렇게 되면요 이거 3종 세트가 돼가지고 보증금 비율 줄이고 임대인의 신용을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임차인의 DSR 적용하면 이건 집값은 완전히 폭락해요. 제가 보기에 판단하는데 지금은 그러면 집을 사도 안 되고 집을 분양받아도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전세 사는 게 좋아요. 자기 돈 가지고. 자, 이게 맞는 거죠. 그죠? 이게 건전한 사회죠. 이게 대한민국은요 땅덩어리가 조그마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도 땅덩어리가 조그만 데 중에서 서울 수도권에만 살잖아. 그죠? 그러면 서울 수도권의 인구의 51%가 몰리는데 서울 수도권이 계속해서 대출해 주는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갭 투자 가능하게 해주고.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사회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유지가 안 되는 거야. 그 안 되는 게 지금 보여주잖아요.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를 안 낳고. 그죠? 이제 대한민국의 기득권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그죠? 정신 차려야 돼. 예, 지금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군대 갈 사람도 없어, 지금. 이런 조치 안 하면요. 결국 만약에 이런 조치 안 하면, 이런 조치 안 하고 집값이 계속 급등하면요. 결혼 안 하고요. 집값 계속 급등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품 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는 열심히 일해. 열심히 일하는 뭐 화이트 칼라도 있겠고, 그 다음에 열심히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식당에서 그 더운 열기에 닭튀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열심히 일해. 근데 뭐 빠듯해야 생활비 벌어. 근데 어떤 놈들은 나가서 뭐 갭 투자한다, 뭐 분양권 뭐 사러 갔다 왔다, 줍줍한다고 수억을 벌어. 예를 들어 뭐 재개발 재건축도 뭐 한 3억짜리 사가지고 2억 5천 뭐 원룸 전세 주고 5천만 원 투자해서 한 3억을 벌어. 아, 여러분, 그러면 그런 게 계속 된다고 하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그죠? 일 안 해요. 그죠? 제가 젊은 사람이라고 하면 제가 진짜 아무것도 없고 뭐 그렇게 사회가 돌아간다고 하면 저 일 안 해요. 일은 하겠죠.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때는 그럼 부동산 투자를 계속 미쳤다고 뭐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근로 의욕도 떨어뜨리니까 이 기득권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그죠? 다 갭 투자만 투기만 하러 다니고 안 되겠다. 그죠? 빚만 쌓여가고. 그렇게 해서 이런 조치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들도 이 사회 시스템이 유지가 안 되니까. 가계부채가 임계점에 이르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집값이 급등하니까 자기 자산은 올라가서 좋았어. 그죠? 기득권들의. 그런데 이 물가가 폭등하는 거야. 이 물가가 폭등하면 사회가 유지가 안 돼요. 아니 월급은 코딱지만큼 주는데 밥값이 15,000원 그러면 어떻게 그 사회가 유지가 되겠냐고. 집값도 급등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회 체제가 위협을 받고 있다. 그죠? 그래서 정부가 금융권을 쪼이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뭐 집값을 잡는데 방향은 지금의 우파 정부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좌파 정부는 그냥 풍선 효과만 남발이 나왔잖아. 그리고 지방 투기는 방관했고, 그죠? 지방 어떻게 됐어요? 거품 다 빠졌어요. 다 빠지고 있어요. 다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방은 완전 폭망하고 있어요, 지금. 예? 거기다 인구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지. 지방은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지금도 전세자 못 맞춰서 난리 났다. 그죠? 신축의 전셋값이 너무 오른다,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이 사회의 중심은 젊은 아이들인데, 그 젊은이들이 사회를 다 포기하고, 일할 맛도 안 나고, 심지어는 그 어렵게 들어간 대기업도 어렵다고 그냥 그만두고, 그죠?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야. 자, 이 조치가 실행되길 저는 바라요. 자, 절대갑투기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